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산업기사 필기시험 준비하기 1과목 용접 야근 및 용접 설비 제도 중에서 20번째 시간이죠. 도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의 개요해 볼까요? 도면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볼 건데요. 이 제도에 관한 내용은 KSA 0005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KS는 한국표준규격이죠. 이거를 보시려면요. 한국표준협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보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할 수도 있고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비싸요. 이거 KSA 0005 하나만 보는 것도 몇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볼 수 없으니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이 나라 표준인증 가시면은 여기 가시면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대신 출력은 안 돼요. 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보는 것만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시간도 없는데 볼 필요 없죠. 기술사를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기사까지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거 보고 알려드리니까요. 영상만 잘 보셔도 되겠죠. 자, 목적에 따른 분류 보면은 주문도, 견적도, 설명도, 제작도, 승인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이름에 목적이 들어있죠.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요. 근데 문제감이 약간 어렵게 나와요. 볼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면의 분류 중 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은 어떠세요? 좀 헷갈리죠? 방금 볼까요? 도면의 목적에 따른 분류, 주문도, 견적도, 설명도, 제작도, 승인도죠? 자,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도면의 분류 중 내용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주문도는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좀 양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도면의 형태를 볼까요? KSB ISO 5457에 가시면은 돼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여기 KSA 0005에 가시면 이 선은 어디 찾아가서 보면 되고 뭐 이런 거 막 하여튼 되게 막 이렇게 뭐 투상도는 어디 가서 보고 뭐 이렇게 설명서가 일종의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도같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온다 뭐 이렇게 약간 게임 같기도 하네요. 뭐 그렇게 써 있는데요. KSA 0005에 가시면은 여기 아까 도면의 형태에 대해서는 KSB ISO 5457을 가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보면은 이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 가보고 일단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다 찾아봤거든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헛소리할까 봐서 다 찾아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도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반듯하지 않네요. 여기 옆에 이렇게 안에다 그림을 그릴 때요. 여기 안에 선을 짙게 진하게 그리거든요. 얘를 뭐라 부르냐? 이걸 외곽선이라고 그래요. 외곽선인데 내가 여기다 철할 거예요. 철한다는 거는 구멍을 두 개 뚫어가지고 하드 케이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는 끈 같은 걸 묶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요새도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네요. 우리 현장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철할 때는 여기를 한 20mm 띄우고요. 나머지는 10mm만 띄우면 됩니다. 여기 내용은 여기 다 써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외곽선이라고 해요. 외곽선. 외곽선은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0.7mm 이상으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 마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지 크기별로 중심 마크를 몇 개 할 건지도 다 여기 ISO 5457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뭐 거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거 그릴 때가 되시면은 뭐 그런 걸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올란 건 모르겠네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면에 보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뭐 이렇게 칸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XX 상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면을 그린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디자이너 홍길동 해가지고 이걸 그린 사람 게 아니라 설계한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그린 사람은 드로워라고 하던가 뭐 그렇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디자이너 설계한 사람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쓰게 돼 있고요. 여기 뭐 다른 것도 뭐 정보가 써 있거든요. 이 그림의 도면에 대한 정보가 써 있는데 요걸 뭐라 부르냐? 요거를 표제란이라 합니다. 표제란에 보면 척도도 있어요.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작게 그렸는지 척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도면을 제작한 날짜도 써 있고 뭐 이런 거 다 이런 정보가 써 있는 거를 표제란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이제 실제로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1번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놔요. 도면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 위에 표지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어가지고요. 또 여기 막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넘버 여기는 재질 뭐 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여기 1번 하면 뭐 이름은 뭐고 개수는 몇 개고 치수는 어떻게 되고 뭐 수량 뭐 몇 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부품란이라고 그래요. 표제란 위에 있는 걸 부품란이라고 하는데 부품이 많으면 막 쭉 올라가겠죠. 도면에는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면은요 여기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표제란에 보면 척도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척도라는 그럼 뭐냐? 척도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척도는 KSA ISO 545에 가시면은 여기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자세하게 써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암호같이 써 있기도 하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어렵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자, 어쨌든 현척이라는 건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도면이 있다고 해봐요. 자, 아이고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쁘게가 안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요. 자 여기 실제로 이런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사이즈를 똑같이 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10cm면 여기서 여기까지 10cm, 여기서 5cm면 5cm 똑같이 그렸어요. 이렇게 실제 물건하고 얘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 이거를 현척이라고 그래요. 현척. 현척은 실제 사이즈, 아니 실제 크기하고 도면에 있는 크기가 똑같아요. 되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서 10cm다. 그래봐요. 10cm다. 그런데 이게 지워졌다고 생각해봐요. 지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cm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표제란에 보면 척도가 1:1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거는 실제 물건과 똑같이 그려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는 거죠. 딱 자로 쟀더니 10c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크기도 10cm가 되는 거죠. 이걸 현척이라고 똑같이 그린 거. 자, 축척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축척이라는 거는 자, 축척은요. 이거 우리 집이에요. 이거 우리 집인데 여기 시청이에요. 시청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5km 떨어졌어요. 5km 떨어져 있는데 얘를 5km 떨어져 있는데요. 얘를 그리면은 이 5km짜리를 여기다 그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린 거예요? 실제보다 작게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보다 작게 그린 것을 축척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5km인데 이게 지워졌다고 봐요? 지워졌어요. 그럼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 축척해 봤더니 1대 뭐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축척이라는 건 작게 그렸는데 얼마큼 작게 그린 거예요? x분의 1만큼 작게 그린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뭐 1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1cm 곱하기 1000배 작게 그렸으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작게 그린 걸 축척이라 하는데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배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요만해요. 되게 쪼매네요. 근데 요거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쪼매나게 그리면 그 도면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만한데 도면에는 크게 그렸잖아요. 크게 그리는 걸 배척이라고 해요. 그럼 얼마큼 크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사선을 그거 보면 사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자, 사선을 이렇게 그으면 1분의 x가 되죠. 그러니까 x배만큼 크게 그렸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스케일이라고 또 척도를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스케일이라고 써놓고 ns라고 써놨어요. 척도라고 쓴 데는 거의 없고요. 스케일이라고 쓰는데 스케일 SCAL이 이렇게 스케일 해놓고 ns라고 돼 있으면요. 얘는 넌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 없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없다는 건 뭐냐면 비례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이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제가 마음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면에 있는 크기하고 실제 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뭐 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ns, 넌 스케일이라고 쓰면 비례차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9번. 도면에서 척도를 표시할 때 ns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례처가 아니다 이거죠? 비례처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네. 도면으로 사용된 용지의 안쪽에 그려진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그리는 윤곽선. 윤곽선은 이렇게 용지가 있으면 용지 안에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걸 윤곽선이라 한다고 그랬죠? 윤곽선. 자, 윤곽선은 일반적으로 몇 미리 이상의 실선을 그려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ISO를 들어가 봤더니 KSQ를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써 있어요. 윤곽은 0.7mm 굵기의 실선으로 구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다 찾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0.7mm로 그렸으니까 0.5mm 이상인 거죠. 답은 이게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죠. 네. 용접 산업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접 기사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자, 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선의 종류는 KSA ISO 128-2번에 가시면은 이 내용이 쭉 써 있어요. 뭐 어떻게 실선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그리고 치수는 얼마이고, 이어질 때는 어떻게 이어서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자, 굵은 실선은 그냥 쭉 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실선이라는 건 끊이지 않고 쭉 그거 이런 걸 실선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굵은 실선은 굵은 실선은 외형선인데요. 외형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요. 이렇게 어떤 외형을 그린 거를 외형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굵은 실선을 그려요. 사람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하고 몸통하고 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 같은가요? 네, 좀 ET 같기도 하네요. ET 모르시는 분도 있겠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쨌든 이렇게 외곽을 그린 거 이걸 외형선이라고 그래요. 굵은 실선으로 그래요. 굵은 실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 굵은 실선이에요. 자, 그럼 파선이라는 건 뭐냐? 파선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선을 파선이라고 그래요. 파선은 어떤 걸 때 파선을 쓰냐면요. 안 보이는 거, 숨어 있는 선을 그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루마리 화장지 깍대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거 깍대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깍대기인데 이거 안에 뭐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보이지 않는 선은 이렇게 파선, 은선이라고 하는데요. 점선이라 하긴 그렇고. 자, 이렇게 파선, 잘라져 있는 선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숨은 선, 은선이라고도 하고요.
수문선이라고 부르는 요선은 잘라져 있는, 이렇게 잘라져 있는 선이요. 요선은 파선이랍니다. 파선. 선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는 실선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선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은 선인데, 그 중에서 굵은 건 아니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어느 때 쓰이냐면은,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100,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숫자는 미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숫자를 기입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위에다가 써야 돼요. 네. 100이라고 써있으면 100mm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치수선이라고 그래요. 치수선.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건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가는 실선으로 합니다. 해칭선이라는 건 뭐냐면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두루마리 화장지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두루마리 화장지. 자, 이런 거 있다고 해봐요. 자, 이거를 나타내는데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은선으로 나타내도 쉽잖아요. 근데 이 단면으로 하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가 반절로 딱 자른 다음에 이 단면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딱 자른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꽉 차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그는데 이걸 해칭선이라고 그래. 해칭선. 자, 이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반으로 잘랐더니 어떤 부분을 잘랐더니 그 부분이 이쪽은 비어 있고 여기는 꽉 차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면을 나타낼 때 쓰는 선을 해칭선이라고 하는데 이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아주 굵은 실선은 1.4선이에요. 1.4선은 중심선이에요. 1.4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점 있고 쭉 있고 점 있고 쭉 있고 점이 하나 있고 실선이 있는 거 이런 걸 1.4선이에요. 점이 하나라고 해서 1.4선이라고 그래요. 1.4선은 주로 어디 쓰냐? 중심선에 써요. 이 두루마리 화장지 단면을 그릴 때 여기를 중심이 되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여기 중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 좌우로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선 중심선을 보통 1.4선으로 그립니다. 그럼 2.4선이란 건 뭐냐? 1.4선은 이렇게 점이 두 개 있는 거죠. 점이 두 개 있는 선을 2.4선이라고 해요. 그럼 2.4선은 주로 어디 쓰느냐? 가상선, 무게중심선에 쓰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아까 그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이걸 잡아주는 이렇게 여기 잡아주는 어떤 장치를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2.4선으로 그려요. 가상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점 이렇게 해서 2.4선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화장실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낀 거 가지고 이렇게 얘를 고정시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는 거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가상선이고요. 무게중심선이란 건 뭐냐면 중심을 그려야 되는데 요런 물체 있다고 해봐요. 요런 물체는 중심이 좀 이상하죠. 여기가 중심일까요? 이렇게 중심이 애매모호한 중심으로 표시하는 거 그런 건 2.4선으로 그리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무게중심선이라고 해요. 2.4선으로 그려. 여기가 무게중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거는 2.4선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2.4선은 가상선 무게중심선이죠. 자, 그러면 아주 굵은 실선하고 가는 선 아주 굵은 실선은 어디 쓰냐면요. 자, 그 아주 굵은 실선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되게 얇게 면이 있어요. 면은 면인데 굉장히 얇아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이쪽에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그리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굵은 실선으로 그리면 이게 단면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가는 선과 굵은 선과 아주 굵은 선은 1대 2대 4로 그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